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가족이라는 병입니다. 지은이 시모주 아키코, 일본의 아나운서 출신으로 수필가이고 평론가이고 작가입니다. 옮기니는 김난주입니다. 이 책에서 일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 자식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딱한 부모. 가족은 한때의 시간을 공유한 후에 헤어져 서로를 멀리에서 지켜보는 존재가 된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같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 니트족이라 불리는 일하지 않고 일할 의욕도 없으며 독립하지 않는 어른이 늘고 있다. 내 친구 중 하나도 전형적인 케이스였다. 친구는 남편과 두 자식이 있는 4인 가족이었다. 그녀는 모 대학에서 사무직으로 오래 일하다 정년을 맞았다. 그때를 계기로 과감하게 행동에 나섰다.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기로 계획한 것이다. 성인이 된 딸은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 문제는 아들이었다. 집에 눌러 살면서 아르바이트나 할 뿐 독립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다. 언뜻 보기에는 과도한 조치라 여겨질 수도 있는 방법을 취했다. 도쿄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교토에서 살기로 했다. 교외에 집을 빌리고 아들에게는 스스로 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가엾기도 하고 자신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감이 컸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마음을 딱 정한 것이다. 그녀는 남은 인생을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과 헤어지는 것이 우선이었다. 같이 살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 없게 투덜거리던 아들이 아파트를 빌려 혼자 살기 시작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으니 새로운 인생이 전개될지도 모르겠다. 너무 늦게 결단을 내렸어. 그녀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녀와 아들 모두에게 중요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지금 교토에서 오랜 꿈을 이루며 생기발랄하게 살고 있다. 신사와 절을 찾아다니고 가부키 배우 가타오카 니자의 문을 쫓아다니면서 가부키를 즐기고 있다. 알아서 살아가겠지 뭐. 그렇게 딱 잘라 말하면서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도 않는다.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 자식은 참 골칫덩어리다.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자식과 자식을 떠나지 못하는 부모가 너무 많다. 원인은 자식에게 있기보다 부모 쪽에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다. 부모의 속내를 간파하고 거기에 빌부터 홀로 서기를 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고 어리광을 피우기 때문에 자식이 안심하는 것이다. 부모는 마음속으로야 제 아무리 걱정이 커도 겉으로는 의연하게 멀리 떨어져서 넌지시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려면 마음을 독하게 먹을 필요가 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애정을 듬뿍 쏟아도 좋지만 어느 정도 나이에 이르면 자식만의 인격을 인정해야 한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만으로 20살이 아니라 태어난 해로부터 15번째 되는 해에 성인식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15살에 성인식을 치르면 그 길로 독립해야 했다.
인간은 책임감으로 성장한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도 그 상황에 놓이면 인간은 바뀐다. 젊은 사람이 사장이 되었다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못 살아요. 이 말은 자만에 지나지 않는다. 부모가 없어도 아이는 자란다. 환경이 아무리 혹독해도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다. 부모와 자식은 떨어져 살아보지 않고서는 서로를 모른다. 한쪽이 먼저 나이가 들어 쇠약해지면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 내 경우에도 그랬다. 부모님이 나란히 친정집에 있을 때는 좋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남자 나는 심각하게 생각했다. 친정집에는 우리 부부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다. 보통은 동거를 선택할 테지만 나는 굳이 아파트 생활을 그대로 계속했다. 묵을 방이 있으니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 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결혼하고 반려자가 외국에 특파원으로 파견되기 전 한 2년 정도 우리 부부는 어머니와 함께 산 적이 있다. 그때의 씁쓸한 경험 때문에 함께 살지 않는 쪽을 택한 것이다. 어머니는 나밖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내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그게 신념이기도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았다. 사유가 생겨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이른바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것이 불거지고 말았다. 하나밖에 없는 딸에 대한 집착이 깊은 나머지 빼앗긴 것처럼 느껴졌던 모양이다. 어머니가 못마땅한 감정을 억누르려 애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서 알게 모르게 새어나왔다. 사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눈치가 보이고 내게도 그런 불평을 늘어놓았다. 보통 외아들에게 생긴다는 일이 외동딸에게 생긴 것이다. 나는 어머니 푸념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직장에 가기 편하고 친정과도 30분 정도면 오갈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해서 도심에서 아파트 생활을 단행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어머니와 같이 산다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정든 집에서 정든 이웃과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동안은 마음을 독하게 먹고 별거를 선택한 것이다. 2. 유산을 남겨 좋을 일은 하나도 없다. 가족 중 한 명이 어떤 범죄에 가담했다고 해보자. 가해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세상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된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생겼다 하면 모두 나서서 칭찬하고 나쁜 일이 생겼다 하면 가족 전체를 헐뜯는다. 인터넷이 퍼져 있다 보니 소문은 순식간에 확산되고 비방과 중상도 난무한다. 아무 죄 없는 가족까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식의 죄를 덮어쓰고 자살하는 부모도 있다. 그러나 가족은 자식이 어떻게 하다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평생을 따져봐야 하는 사람들 아닐까. 지금도 우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가족을 걸고 넘어진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교육한 거야? 대체 어떻게 되먹은 가정이야? 가족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기 때문에 정작 죄를 범한 당사자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니 자식 역시 부모에게 기대한다. 가장 알기 쉬운 예가 유산 상속이다.
자식들은 모두 암암리에 기대한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남은 집과 땅과 저금은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부모의 재산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다 써버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식에게 괜한 기대를 품게 해서는 안 된다. 자식이 몇 명이나 있는 경우 유산을 둘러싼 꼴 사나운 형제 간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우애가 돈독하던 형제가 유산 문제로 반목하고 서로를 증오하게 되는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 재난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덮친다. 과거에는 연로한 부모를 자식이 돌봐야 하는 부양의 의무가 있었다. 그 보답으로 부모는 유산을 남겼다. 현대사회에서 노년의 문제로 가장 심각한 것은 늙고 병든 부모를 수발하는 것이다. 내 주위에도 그로 인해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많다. 병든 노부모를 돌봐야 하는 경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정도를 넘어 본의 아니게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 요즘은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받는다. 남자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당히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치매에 걸리거나 자리에 누워있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부모 수발이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휴가를 주는 회사나 기관은 많지 않다. 요양원 등의 노인시설도 인력 부족이다. 베이비붐 시대가 줄줄이 정년퇴직을 맞아 고령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노년의 문제가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다. 3. 돈이 얽히면 비로소 드러나는 가족관계. 평소 별탈 없이 흘러가는 나날 속에서는 형제 사이에 알력이 있다 한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정작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 쟁탈전이 벌어진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추악하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사이 좋아 보이던 형제도 일단 욕심과 돈이 얽힌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상속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끌어들이면서 꼴 사나운 법정 투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모두 자기 집안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리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외동인 한 친구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났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었다고 한다. 상속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묻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하리만큼 놀랐을 것 같다. 유언이 없는 경우 흔히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진다. 어떤 친구 집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식들이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자식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상속 다툼은 끝내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결국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으나 형제 사이에는 앙금이 남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오가는 일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이런 이해는 수두룩하다. 돈이 얽히면 추악한 가족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만다. 이혼 역시 해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고 있다. 젊은이들은 정말이지 쿨하다. 결혼해서 함께 사나 싶더니 어느 틈에 이혼하고 각자 떨어져 산다. 결혼하기 전에는 알콩달콩 잘 살면서 아기를 낳아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그토록 곱게 말하더니 말이다. 가족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너무 큰 나머지 어이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 가족에게 기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상대의 나쁜 점과 잘못을 일일이 늘어놓으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이끌어 가려 한다.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둘러싼 싸움도 벌어지는데 가족을 얻은 기쁨과 희망에 찼던 나날을 다 잊어버린 것일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4. 화제거리가 가족밖에 없는 사람은 재미없다. 화제거리가 가족밖에 없는 사람은 재미없다. 화제가 도통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 건가 싶다가도 이내 제자리로 돌아와 또 가족 얘기다. 어느 시기에는 남편 얘기가 많다가 그 다음에는 자식 얘기로 옮아간다. 자식이 좀 좋다 싶은 학교에 다니면 부모는 의기양양하다. 묻지도 않았는데 어느 중학교에 들어갔다느니 유명 대학교의 부속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느니 듣다 보면 짜증이 난다. 입시에 실패한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랑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가족 얘기는 제 입으로 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누가 물으면 꼭 필요한 대답만 하지 그 이상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밝혀야 사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다. 가족 얘기밖에 안 하는 사람은 달리 관심사가 없는 것이다. 사회와 환경으로 눈을 돌리면 화제는 자연스럽게 방향이 바뀐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나는 신문을 꼼꼼하게 읽는다. 텔레비전과 신문의 차이는 생각을 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텔레비전은 사실을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신문을 읽는 행위는 머리를 자극해서 생각하는 기능을 가동케 한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무수한 일을 화제로 삼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남 얘기다. 3분의 1은 남자와 여자에 관한 얘기, 그리고 3분의 1이 필요한 얘기라고 한다. 즉 3분의 2는 하나마나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는 뜻이다. 가족 얘기는 어디에 속할까? 남 얘기다. 3분의 1이나 그런 화제에 할애하다니 놀랍다. 가족 얘기는 왜 하나마나한 시시한 얘기일까? 그래봐야 자랑이거나 불평이며 발전성이 없어서다. 대화를 나누는 사람끼리 가족 얘기를 하면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던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어느 쪽이든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 가족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래도 하고 싶어지면 꾹 참고 말을 삼키자. 가족 얘기를 꺼내려는 상대에게 말려들지 않도록 화제를 바꾸자. 나는 내 입으로 가족 얘기를 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다. 나이를 먹으면 화제가 빈곤해진다. 관심의 범위가 좁아지는 탓이 클 것이다. 병이나 건강에 관한 얘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보나마나 가족 얘기다. 가족을 화제로 삼는 병이 도지기 전에 다른 방향으로 화제를 틀자. 5. 다른 가족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가족 얘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 가족 외에는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자기 가족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가족 이기주의다.
이런 사람들은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자신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다. 어떤 사고가 생겨도 자기 가족에게 그 여파가 밀려오지 않으면 안심한다. 나머지는 남의 일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배가 침몰하는 사고도 생긴다. 그런데 뉴스에서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참 흥미롭다. 사고 비행기에 또는 침몰한 배에 자국민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나 자국민이 없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할애하는 시간과 지면이 줄어든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그 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지 하고 궁금해할 정도로 보도에서 사라져 버린다. 자국민이나 아는 사람이 희생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매스컴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왠지 모르게 안도한다. 우리나라 또는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잊어버리고 만다.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 다른 나라 일은 알 바 아니라는 국민성이 고개를 쳐든다. 자기 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버텨낼 수 없다. 제각각 가족이라는 껍질 안에 틀어박혀 조그만 행복을 지키려는 병에 걸려있는 듯하다. 타인의 불행은 꿀말이라는 옛말처럼 우리는 종종 남의 가족과 자신의 가족을 비교해서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곤 한다. 그러나 다른 가족과 자신의 가족을 비교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다. 자기 나름의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두리번 사방을 돌아보고 친구나 지인의 가족과 비교하는 것이다. 자기 가정의 독자성을 고려하기 전에 다른 가정을 흉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탓이다. 가족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가족에 신경 쓰면서 자기 집이 좀 더 낫다고 생각되면 자랑을 하고 다른 집이 더 좋다 싶으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린다. 가정마다 꾸민 모습, 사는 모습이 다르기에 재미있는 것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상대 가족을 존중하는 마음도 우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가족만 좋으면 타인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가족 이기주의, 자신이 사는 지역만 무사하면 괜찮다는 지역 이기주의, 자기 나라만 탈 없으면 무방하다는 국가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모두 다툼과 싸움과 전쟁의 근원이 된다. 7. 부모는 병들었을 때에야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인다. 사람은 관뚜껑이 덮일 때 가장 그 사람다울 수 있다면 좋겠다고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을 앞둔 노인을 돌보면서 그 사람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고령자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오락과 똑같은 식사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간편하고 돈도 덜 들기 때문이다. 노년층을 위한 시설 대부분은 입주한 사람들의 편의보다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영자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관리하기 편하게 돌아간다. 요양시설이나 노인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조건은 그렇게 좋지 않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지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부모가 병이 들어 간호가 필요해질 때야말로
가족이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게 되는 순간 같아요. 그런 때가 오면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다. 피차가 건강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상대를 굳이 이해하려 애쓰지 않는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생활이 있으며 새로운 가족도 생긴다. 육아와 교육에 쫓겨 부모까지는 미처 돌아보지 못한다. 그러다 부모 자식 간에 깊은 골이 생기고 만다. 주위를 돌아보면 치매에 걸리거나 자리 보존한 부모를 보살피며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사연이 많다. 생활상의 자잘한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지만 정신적인 면은 가족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힘들고 괴로운 일로 받아들일 것인가, 부모를 이해할 기회로 파악할 것인가. 그녀 말에 따르면 부모는 약한 입장에 놓여야 비로소 본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부모는 부모라는 역할과 입장 때문에 참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는다. 건강할 동안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다. 그런 것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부모의 참 모습을 끝내 알지 못한다. 자식은 성장해서 부모를 떠나고 또 부모를 넘어서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부모는 자식들에게 솔직한 태도를 보이기가 어려워진다. 자식들 역시 새로운 자기 생활에 벅차 가족이 가족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일이 점차 없어진다. 과거의 대가족처럼 전부 모여 살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핵가족으로 가족이 단출해진 현대에는 형태뿐인 가족, 부모, 형제가 되고 만다.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영원히 상실된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보살피고 병수발을 하는 상황이 가족 간의 대화를 재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다. 100살에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문병을 가면 친정과 시댁 사이에 끼어 고생스러웠던 젊은 시절과 여학교 시절 얘기를 풀어놓곤 하셨다. 잇따라 질문을 하면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 기억이 술술 되살아나는 듯 했다. 누구든 상대가 자신을 알아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었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병 중에 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